이번에는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금융시장이 유난히 충격파가 많았던 10월을 보내고 다시 폭풍의 11월을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외국인의 귀환으로 203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10월의 폭락장을 극복할 수 있을지 11월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가 회복에 대한 최근의 기대감이 좀 다시 생기는 걸까요? 11월 증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한다면 역사적 저점에 진입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과도하게 좀 하락했던 그 낙폭을 컸던 부분이 어떤 우리나라 펀더멘탈 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11월 증시를 또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펀더멘탈 상황적으로 항상 역사적 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했던 그 선이 항상 깨지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반등을 나오는 상황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술적 반등에 의한 우상향을 계속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11월에 그 글로벌 이벤트가 좀 우호적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계속 지속될 상황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어떤 순매수에 대한 전환 부분이 그나마 좀 있었던 부분은 이런 좀 우상향 방향을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번 달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주요 리스크들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가까운 부분은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예상은 상원 쪽에서의 공화당이 우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약간 좀 정치적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이죠. 재정 지출 확대나 이런 그 감세 같은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경제적 그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간 선거가 끝났을 때는 우리 투자 심리는 더 안정화될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장 시장에서의 관심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은 11월 29일이죠. 어떤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회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은 G20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시진핑 주석이 양보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 관련 논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장 이 무역 분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많이 모아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5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국의 그런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유가에 대한 방향도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금 여러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까지도 이제 참여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경기 방향성도 새롭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지만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 이번에는 동결과 함께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증시에 미칠 여러 해외 변수들 좀 짚어주셨고요. 금리 인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알아봐야겠죠. 당장 이달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그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약간의 좀 떨어지는 부분 또 그리고 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그 증가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의 의견이 대다수였다면 지금 현재는 동결과 인상 부분이 반반의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인상 안 하게 되면은 뭐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한 악영향도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동결 가능성이 좀 우세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연말,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12월이겠죠. 12월에는 어떤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다면은 11월에는 동결이 된 이후에 12월에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그전보다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또 내놨습니다. 또다시 역대 최고 3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3분기 영업이익 연결기준 17조 5,700억을 좀 기록했는데요. 우선 스마트폰 쪽 빼고는 뭐 메모리 쪽 그리고 뭐 가전 쪽, OLED 쪽에서의 호실적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런 또 사상 최고 실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 4분기에 얼마나 나올 거냐가 더 시장에 좀 관심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4분기 실적은 그나마 좀 3분기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우선은 반도체 시장 쪽에서의 둔화에 대한 부분이 그 전부터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IM 쪽,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마케팅 쪽에서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은 이 3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라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메모리와 어떤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기존의 이 전통적인 사업 부분을 떠나서 새로운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5G나 아니면 인공지능 전장 쪽에서의 신성장 분야 쪽에서 투자를 하면서 어떤 4분기가 아니라 이제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선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우리나라 증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라이벌이죠. 미국 대형 기술주의 대장격인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됩니다. 최근 증시 쇼크가 미국 대표 기술주의 실적 저하 우려가 작용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우선 3분기는 1분기, 2분기의 그런 중간 수준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예상은 애플은 매출액은 490에서 520억 달러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2분기 때 1, 2분기 때 실적을 견인했었던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신제품에 대한 출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고, 그리고 가장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던 증강현실의 서비스 쪽에서의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매출액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보다는 이미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4분기 때는 매출 1,000억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새로운 라인업에 대한 아이패드와 여러 가지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꾸준히 지금 장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 시즌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4분기 때 매출액을 1,0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 실적은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몇 퍼센트 못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20% 중반대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관심 있는 소식일 것 같은데, 금융위사나 이 증선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 여부가 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 회계 문제와 관련한 실적 불확실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어제 밤 11시까지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예. 이제 14일로 좀 연장이 됐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쪽에서의 어떤 경징계로 좀 한마디로 이 징계 부분은 크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분식회계에 대해서 증선이나 금감원 쪽에서는 강하게 어떤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의 입장을 좀 고순하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나라
그 뭐 바이오주나 어떤 대장주로서 경기에 미치는 상황이 좀 크기 때문에 뭐 큰 그 징계 부분 내리기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결론은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의 등락폭을 보더라도 예전만큼의 크진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번 달 증시 투자 전략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다행히 뭐 급한 불은 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는 어떤 펀드멘탈보다도 그 미국의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식을 성급하게 매수하는 이런 전략보다도 뭐 과대 낙폭에 의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뭐 IT 쪽 그리고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예상이 되면서 뭐 정유 업종과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담아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